우리가 그 생산물이 자본들이 서로 경쟁할 때는 특히 경쟁할 때 이 부문 다른 부문 사이에서 경쟁하고 평균 이윤율을 만든다. 평균 이윤율이 형성할 때는 자본이 이동한다 이랬잖아. 자본 이동해 가지고 평균 이윤율을 형성하고 동일한 산업 부분 안에서 평균은 생산 방법을 동일하게 가지게 됨으로써 평균 이윤 그럴 때 이봐 이제 저거야 그 부문이 다른 부문들끼리의 그 평균 이윤이 형성되는 과정이야. 그래서 그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게 그 사회의 평균적인 자본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 평균적인 자본 구성. 그래서 여기서 이 기계 원료 불변 자본 비율이 50%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 50%고 이러면 잉여가치가 지금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래 되고 그지? VS지. 이러면 가치가 이 상품의 가치라고 평균적인 자본구성 상품의 가치는 15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평균적인 자본 구성 하에서는 평균 이윤이 잉여 가치하고 똑같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평균 이윤하고 잉여 가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생산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생산 가격은 투자한 돈이 50, 50, 100이잖아. 100에다가 평균인 50을 하기 때문에 생산 가격이 150이 된다고. 그래서 평균적인 자본 구성을 가진 상품, 평균적인 자본 구성을 가진 상품 혹은 평균적인 자본 구성을 가진 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그것의 가치나 생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농업을 보라고. 농업은 사실은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주로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 농민들이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계나 원료의 비용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훨씬 더 크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10% 대 이거 90%야. 그럴 뿐이면 봐.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했으니까 임금 90이면 잉여가치가 90이 나올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면 상품의 가치라는 건 이거 불변자본의 가치, 가변자본의 가치, 그 다음에 잉여가치 다 합치니까 가치는 190이 된다고 다 합치니까. 근데 평균 이윤은 뭐야? 100에 대한 이윤율이 100에 대한 이윤율이 50이다 이면 50% 평균 이윤율이 지금 50%니까 100에 대해서도 평균 이윤은 50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생산 가격은 뭐야? 생산 가격이라는 것은 투자한 총액 10에다가 90, 100에다가 평균 이윤 50 했으니까 생산 가격은 150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지? 그러면 봐, 이 농산물의 가치야. 농산물의 가치는 비용 가격이 10 플러스 90이니까 이거 비용 가격이 100이고 평균 이윤은 50이고 이게 생산 가격 아니야. 생산 가격이 지금 150 아니야. 그런데 농산물의 가치는 뭐야? 190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절대지대로서 지주에게 돈을 주면서
농산물의 수요자에게는 최종 소비자야. 농산물의 최종 소비자에게는 그것을 상품의 가치대로 팔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절대지대의 크기가 이 차잉이 40원어치가 절대지대로서 지주에게 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 전제는 지금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가치대로 판다 이런 이야기야. 농산물의 가치가 190이잖아. 가치대로 판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190에 팔 수 있다면 지금 생산 가격하고 비용 가격 평균 이윤이 이렇게 되니까 지주에게 절대지로서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40원만큼 생긴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것이 절대지대 그 하나의 절대지대의 원천으로서 그래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봐 이 40 하는 것이 그럼 절대지대 40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한번 보라고. 보면 실제로는 이 잉여 가치가 90인데 평균 이윤은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거는 90만큼 착취를 했는데 자본가가 평균 이윤으로 가져가는 건 50분이니까 나머지 40이 사실은 절대지대가 돼가지고 지주에게 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지대도 그 원천이 노동자의 잉여 가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지? 이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막스가 생각할 때는 이 농업이 이 자본주의와 뭐 덜 됐든지 근데 요새는 점점 농업이라 하는 게 그렇게 노동자에만 의거하지 않고 기계도 많이 쓴다고요. 그지? 기계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평균적인 자본 구성으로 값불있다 이러면 이 절대지대의 규모가 훨씬 적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라 할까? 그런데 미국하고는 지금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미국도 사실은 땅 소유자는 자기야 자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소농이라 한다 이 말이야. 작은 규모의 농민 해가지고 사실은 이 소농을 영어로는 페잔트라 한다고. 페잔트. 그리고 이 영어로서 소농은 이 굉장히 그리고 영어로 farm이라 하면 당신은 늘 농민이라 하잖아. 이거는 부농이야 부농. 부유한 농민을 farm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미국 농민들은 부농이야. 물론 이제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한 번씩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이러지만은 그 친구를 농업 자본가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토지를 다 가지고 있고 자기가 뭐 씨 싸고 뭐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영농이다 이 말이야. 자영이야. 자영하는데 부농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그러면 자본주의적인 농업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영국이 전형적으로 있는 나라뿐이야. 영국뿐이라고. 그리고 그 왕가 여왕 있잖아. 여왕이 영국에서는 제일 큰 지주라고. 제일 큰 지주라서 그 여러 곳에 있는 그 왕가의 땅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부 빌려줘 가지고 왕실의 그 수입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오케이. 이게 이제 지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그 272페이지에 그 독점지대가 나오고 토지 가격이라 하는 게 나온다고. 이 독점지대라 하는 것은 뭐라 하니까 지대야, 지금 독점지대야. 땅을 거기네 콘약이라 하는 콘약 이런 데는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이거 아닌가? 콘약 이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포도를 가지고 콘약이라는 그 술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콘약 생산자가 이봐 농업 자본가야. 농업 자본가잖아. 농업 자본가고 지주가 얘 있다 이 말이야. 농업 노동자가 있고 이 친구가 이 땅을 말이야. 이 특수한 땅이잖아. 특수한 땅. 콘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그 땅이란 말이야. 특수한 땅을 빌려가지고 이 친구가 콘약을 생산해가지고 엄청나게 독점 이윤을 보고 있잖아. 독점 이윤을. 그러면 이 지주가 말이야. 이 독점 이윤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이 지주가 받는 것이 독점지대야. 이 땅이 특수하다고.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한 땅에서 특수한 포도가 생산되고 그 포도가 콘약이라는 모두들 좋아하는 그런 술을 만들어냈다. 이래가지고 농업자본가가 그걸 비싼 가격에 판다 이 말이야. 자, 여기 독점 가격이라 하는 거 있잖아. 독점 가격은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생산 가격이니 가치니 그거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독점 가격은 수요자 이 상품의 수요자의 기호 좋아한다 이 말이야. 기호와 지불 능력 막스가 이렇게 이해했다고. 독점 가격이 뭐냐 하니까 수요자의 기호, 수요자가 이 콘약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 말이야. 그 기호하고 수요자가 이 콘약 사는데 얼마만큼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 능력에 따라서 생산자가 책정하는 가격이 독점 가격.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의 가치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 상품의 아까 얘기한 생산 가격 평균 이윤이 없는 생산 가격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독특한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 가격이라 하는 것 혹은 독점 이윤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이것이 자 독점 이윤이라 하자고. 독점 이윤. 독점 이윤을 형성한다. 금년도에 생산된 잉여 가치를 많이 가져갈 뿐만 아니라 옛날에 생산돼 가지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도 가져가 버려도 이건 독점 이윤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당신들 그 아파트가 팍 올라갈 때 보고 전에 돈 그 아파트 못 사지. 옛날에 저축 전부 다 들어가잖아 그 건설업자가. 그 독점 이윤이라 하는 구성형태가 꼭 금년의 잉여 가치만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따라서 독점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가격이 있잖아. 토지 가격. 지금 토지 가격 이게 자꾸 올라간다든지 뭐 아파트 올라간다고 야단인데 토지 가격은 사실은 토지는 노동 생산물이 아니에요.
토지는 노동회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없어요. 토지는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자연이잖아, 자연. 자연대로 있는 거라고. 그러나 가격이 생기는 것은 말이야, 토지가, 그지? 토지의 소유. 토지의 소유가 매년 X1의 지대를 낳는다 이런 이야기라고. 지대. 매년 X1의 지대를 낳는데 이 지대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치다 이 말이야. 지대. 아까 봤잖아. 초과 이윤이 지대고 아까는 가치의 일부가 그지? 가치의 일부가 지금 지대가 되고 이렇게 이거는 지대라 하는 가치를 가진다고. 그렇게 이 지대를 낳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봐. 금년 말에 X1의 지대를 낳는다 하면 이것은 현재 가격, 그지? 1 플러스 이자율, 금년도 이자율 이렇게 나누고 내년도 말에 X2의 지대가 나온다 하면 그것은 현재의 가치, 이자율 이렇게 나누고 그래가지고 N년도에 지대가 받는 게 XN이라 하면 이러면 이것의 그것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그 지대들의 현재 가치야. 앞으로 받을 지대들의 현재 가치의 합. 이것이 사실은 토지 가격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토지 가격의 기준. 토지를 샀다 이러면 말이야. 내년에는 얼마만큼 지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나올 거고 N년에 가면 얼마의 지대를 받을 거다. 이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건 토지는 매년 매년 얼마만큼 한다 이렇게. 근데 당신들 국민소득 통계 낼 때 GDP라고 해가지고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할 때 그 소득 안에 여기 임금도 있고 뭐 이윤도 어디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대가 나올 거라고요. 지대가 얼마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이 지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니까 나는 내 집에 산다 이 말이야. 나는 내 집에 사는데 내 집에 사는 것 같으면 이 지대라 하는 건 예를 들면 집을 빌려줬다 하면 월세를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나는 내 집에 살기 때문에 월세를 안 받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월세를 받는다고 계산을 하는 거라니까. 아니 원래 그래 돼야 되지. 왜냐 하니까 이 GDP 같은 계산할 때는 다 그렇게 해요. 거기는 집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집은 실제로 빌려줬기 때문에 지대가 나오는 거, 지대라 하는 게 월세가 그 지대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집에 살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 거야. 이래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이 다 월세를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대를 계산을 한다니까. 이거 계산 통계청에 살 때 그렇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이 꼭 지대를 낳는다는 것이 꼭 자기가 살고 있더라도 이 토지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토지 가격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한번 보라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지대가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금년도 지대가 얼마를 받았고 내년도에 월세를 얼마를 받고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은 그냥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도시의 토지라든지 이래 되면 토지가 경제가 자꾸 발전하면 할수록 토지에 대한 수요가 자꾸 많아진다고요. 토지에 대한 수요 많아지고 공단 건설해야 된다 하지 또 공원 건설해야 된다 하지 자전거 도로 만든다 이래서치 도로 뭐 철도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거든. 만들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자꾸 늘어난다 이 말이야. 늘어나는 것 같으면 토지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올라가요. 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기에 따라서 이 토지의 위치라 할까 이런 것이 점점 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점점 더 토지의 위치도 또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토지의 가격이라 하는 것이 토지의 가격이 자꾸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돈 있는 사람이 토지를 자꾸 사버리잖아. 자꾸 산다고. 지금 삼성이나 뭐 이런 재벌들이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실은 이 산업 자본이 이 토지 자본, 토지에 투자된 자본하고 산업 자본이 이제 유착을 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노태우야, 노태우. 노무현이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 때에 한창 했던 게 토지의 공개념이라 하는 개념이야. 공개념이라 하는 토지는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다 하는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하고 야단치고 그랬다고. 그리고 또 이 산업자본이 토지자본을 이래 뿌리면 그때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분당 신도시가 처음 개발된다고. 분당이 신도시가 노태우 때 했는 거야. 그러니까 땅값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재벌들이 토지를 엄청나게 샀다 이 말이야. 토지 사니까 토지만 사더라도 자꾸 값이 올라가니까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연구개발 투자해가지고 자동차를 뭐 잘 만든지 전자제품을 잘 만든지 그런 관심이 없고 노상 땅값 올라가기만 자꾸 기다리고 돌아다니고 땅만 자꾸 사고 그래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랬겠지만 청와대로 재벌 총수를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각서를 쓰겠다 이 말이야. 영업용 토지가 아니면 빨리 팔아라고.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괘씸죄에 걸리니까 괘씸죄 하는 게 그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괘씸. 그게 대통령이 저놈은 괘씸하다고 생각하면 그놈 그냥 난리 뿌리는 거야. 국제그룹 있잖아. 국제그룹 재벌 날라간 게 바로 그런 거야. 전두환이가 그놈 자식 못 쓰겠다 하는 게 금방 못 쓰겠다 해버리면 은행에서 끊어버려. 그럼 집 끊어보면 금방 망할 줄 뭐 있어.
그래서 토지를 막 팔고 야단치겠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꾸 산업자본이라 하는 것이 생산을 통하지 않고 뭐 딴 데로 해가지고 뭘 아파트를 뭐 한다든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면 산업자본은 망하는 거야.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7편이 마지막인데, 실제로는 제7편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했는 것을 이제 적을 해보는 거라고. 응? 거기서 봐. 우리 9시까지지? 이때까지 한 것을 지금 반복하는 건데, 거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경제적 삼위일체라 하는 개념이야. 경제적 삼위일체. 지금 그 주류경제학에서는 이게 이제 주류경제학 이야기야. 주류경제학. 주류경제학 어떻게 이야기하나? 자본은 이윤이나 이자를 낳고 토지는 지대를 낳고 노동은 임금을 낳는다.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자본은 이윤을 낳고 토지는 지대를 낳고 노동은 임금을 낳고 이래가지고 이 생산의 3요소가 각각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 자본은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윤이나 이자를 낳고 토지는 또 자기의 신비한 힘에 의해서 지대를 낳고 노동은 자기의 신비한 힘에 의해서 임금을 낳는다. 이런 식으로 꼭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근데 이걸 내가 왜 삼위일체라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삼위일체라 하는 것은 그거잖아. 성부, 성자, 성신, 성령이라 하나 이거를 요새는 성령. 이게 똑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똑같은 사람 아니야. 똑같은 사람. 아니 거기서 그러면 왜 이거를 삼위일체라 그랬을까? 세 가지 요소가 믿음을 낳습니다. 아니 그래서 봐. 내가 그거에다가 뭐라고 그래놨어 내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까지 반 것처럼 이게 아니다 아닌 거 아니야.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야기가 가면 이제 결론이 그런 거 아니야. 이때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래가지고 생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지금 잉여 가치가 나왔다 이 말이야. 잉여 가치가 자 이게 100을 투자를 해가지고 80, 20 이래 버리면 지금 상품 이 컴퓨터라가 컴퓨터 상품은 노동자가 노동을 함으로써 이건 80은 기계 원료의 값은 그대로 여기에 컴퓨터의 값으로 이전이 되고 노동자는 20의 임금을 받고는 생산 과정에 노동을 함으로써 50의 가치를 창조했다 이러자고. 그러면
80이고 이 50이라 하는 것은 노동자가 자기가 받은 20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30은 자본가를 위해서 공짜로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준다 이랬잖아. 그러면 결국 이 30이라 하는 잉여가치가 생긴다 이 말이야. 이 30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상업이윤이 이 상식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상업이윤이. 왜 상업이윤이 나오냐 하니까 이 판매 과정을 이 공장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에게 이 판매 과정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 잉여가치 중에 30이 중에 얼마를 상업이윤으로 줘야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 100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자로서 이 30 중에 일부를 또 이자로 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아까 봤지 토지를 빌려왔다 이 말이야. 토지를 빌려왔다 하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지? 이래가지고 남으면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냥 기업이윤이라. 기업이윤. 그지? 그래 기업이윤이 이 기업이윤이 남으면 이걸 아까 자본에서 기업가 이득 이렇게 했는데 기업가 이득보다는 기업이윤으로 하면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주주한테 배당으로 얼마를 주고 나머지가 이제 사내 그 회사에 남겨놨다 이 말이야. 사내 유보를 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각자가 자본이 이자를 넣고 토지가 지대를 낳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노동자의 잉여노동이야. 그지? 노동자의 잉여노동이야. 노동자를 착취한 거라 이 말이야. 잉여노동.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업자본가, 이 금융자본가, 토지자본가, 산업자본가의 소득이나 이윤이 다 생긴다. 이렇게 이제 그 봐야지 막서적인 의미에서 옳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이 자기들끼리는 사실은 갈등이 있다고. 왜냐하면 봤을 넘었다 하면 말이야 이윤이 적기 때문에 될수록 이자율도 낮추려고 하고 상업이윤도 낮춘다는 것이 예를 들면 큰 백화점에다가 상품 갖다 줄 때 말이야 그 백화점에 있는 상인들이 말이야 할인하라고 자꾸 요구하잖아. 그럼 할인율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싸운다 이 말이야. 그지? 이자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돈 빌려왔을 때 100원 빌려왔을 때 이자율을 너무 높아버리면 자기들이 기업이윤이 굉장히 낮아지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는 적이 있다고요. 갈등이 있는 거요. 투쟁이 갈등이 있는데 그러나 이 30이라 하는 거 갈라먹을 노획물 30이라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있는 노동자가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한편이 되잖아. 내가 이야기했잖아. 뭐 지금 그게 뭐야? 그 화물노조 그 지금 저걸 했다 가지고 온갖 신문하고 온갖 친구들이 말이야. 기득권자들이 전부 죽창을 뭐 욕을 하고 야단이잖아. 이명박이도 오늘 뭐 죽창을 보고 뭐 한국 이미지가 나빠졌다 이러는데 친구야. 그 이미지보다 진짜 이미지를 생각해야지. 화물노동자가 지금 문제야, 문제. 매년 화물노동자는 문제잖아. 그 친구를 노동자로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 노동사업권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노동자도 아니고, 자본가도 아니고, 실제로는 자동차 가지고 화물을 이제 운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자꾸 노동자를 욕한다 이면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이 친구들이 먹는 게 전부 이게 노동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노동자가 한 편이 돼가지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게 막스 이론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 말이야. 그지?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285페이지 보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이야. 3권 마지막 장에 제52장이야. 이게 자본론 최후의 장이라고. 제52장에 계급들이라 하는 게 있다고. 제52장인데 여기 계급들이라 하는 이런 이제 그 나왔는데 왜 52장에 계급이라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추측하기는 어떻게 추측을 하니까 막스가 이 자기의 정치 경제학 체계를 경제학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6개의 책을 쓰려고 해도 6개의 책. 그지? 처음에 자본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에 대해서 쓰고 그지? 그 다음에 임노동, 임금노동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대외경제관계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세계시장에 대해서 쓴다. 세계경제. 이래서 6개를 쓴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막스가. 작정을 해가지고 보통 이야기할 때 이거를 전반부라게 앞전자 전반 그러니까 포머 하프고 이걸 레타 하프 그냥 후반부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지금 봤지만은 지금 자본론에서 제가 지금 토지 소유를 조금 달았잖아, 그지? 그리고 임노동에 대해서도 그 제 6편이지 6편에서 임금에 대해서 한번 다루긴 다뤘다. 뭐 굉장히 저거 하지만은 그 미수간다가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이야기라고. 그래서 자본론에서 자본, 토지 소유, 임노동은 어느 정도까지 달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는 국가로 넘어가야 될 차례네. 국가로 넘어가려고 하면 막스가 늘 생각하듯이 국가라는 것은 계급투쟁의 장소야. 계급투쟁의 장소라고. 모든 계급들이 이게 지금 3계급 아니야. 자본가 계급, 토지 소유자 계급, 임노동자 계급, 자본주의의 3대 계급이라고. 그 계급들이 서로 투쟁한다 이 말이야. 투쟁하면서 국가를 매개로 해가지고 국가가 이 계급들 간의 투쟁과 갈등과 이런 것을 조정을 한다 이 말이야. 국가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조정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계급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국가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급들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잠깐 완성은 못하고 몇 장을 쓰다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나는 이제 보는데, 그래서 뒤에 뭐 국가나 뭐 이런 거 대외 경제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스가 크게 설지를 못해서, 물론 이 국가에 대해서는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계급 투쟁 같은 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파리 코뮌 같은 거 보면서 좀 선호한 건 조금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자본론과 같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심오하다 할까,
이런 이론적인 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끝내야 되겠네. 끝내야 되고, 사실은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 두 시간을 가지고 이 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내가 서울대 보고 다 해봤는데 그게는 전부 3시간이야. 그렇잖아. 우리 같이 2시간이잖아. 3시간을 해가지고 한 학기에 겨우 끝내는 건데 여러분들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잘 따라와서 그런지 잠깐 2시간 만에 잠깐 끝을 냈다. 이런 것은 내가 지금 새롭게 알았다고. 물론 그 사이에 자세한 거는 많이 안 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기에 자세한 걸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구를 좀 하시고 그래 하면 이거 굉장히 큰 그 성과라고 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잠깐 어떻든지 자본론 1권에서 3권까지를 한번 다 읽어본 거요. 그 내용이 뭐란 걸 알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혼자 한번 1권 지금 했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해보면 아니 그 연습 한번 해는 게 좋아요. 한번 자습을 한번 해보면 아 자본론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그것이 이 자본주의를 분석하는데 진짜로 도움이 된다든지 이걸 금방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위기와 공황하는 책도 썼고 거기는 지금과 같은 이 공황에 대해서 내가 책을 쓴 게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정치 경제학이라 해가지고 현실 문제를 다룬 책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진짜 작년에는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 이야기라 하는 책도 있고 이러니까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자본주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하시고 좀 뭐라 할까 영웅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면서 자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결국 보면 정치적인 세력이 돼야 돼요. 아니 노상 뭐 경찰 놈들한테 맡기면 하면 어떻게 있을까 그래. 아, 난 그런 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안 맞아야 되잖아. 그러려고 하면 저런 친구를 처음부터 안 뽑아야 되는 걸 당신들이 잘못 뽑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이명박 정부 퇴진과 더불어 다음부터는 저와 같은 터리 같은 정부가 안 서도록 우리가 매우 노력을 해야 그게 중요하다고. 자, 열심히 하세요.